오늘 경제 얘기 좀 하시죠. 이게 미중 전쟁에 그거 전에 요거 얘기죠. 84개월 경상수지. 경상수지. 야,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지만 요거 경상수지 마이너스. 경제 성장 쇼크 상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예요. 이건 뭐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오늘 발표인데 경상수지 4월 달에 6억 6천만 달러 적자인데 요게 2012년 이후 다시 말해서 7년 만에 마이너스 된 겁니다. 7년 만에. 하여튼 이 정부 들어서 마이너스 기록갱신을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상수지 추이가요 이렇게 됐다가 전부 플러스였다가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마이너스 6 이게 얼마예요? 6억 6천만 달러 마이너스 됐어요. 급기야 줄줄줄줄줄 줄어들더니 마이너스. 특히 반도체하고 화공품이 이렇게 되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한국 경제 심각한 위기들 온 거 다 기억나시죠? 외환위기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위기들을 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난 징후가 뭐냐면 경상수지가 악화됩니다. 그 악화 악화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모든 경제 얘기는 다 왔습니다. 지금 4월 달에 경상수지 6억 6천만 달러, 뭐 이유야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수출이 잘 안 된 상황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5월 달에 이제 무역수지, 무역만 이제 팔고 산 거, 그것만 따지면 그게 사실 22억 달러밖에 안 돼요. 5월 달에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두 분기를 두 개월을 두 달을 연속으로 간다. 위기입니다. 위기네요. IMF 전에 요거부터 신호가 터진 거군요. 그럼요. 항상 터지는 게 그겁니다.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왜 우리 반도체 착시라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의 다른 말이 경상수지가 악화됐는데 악화돼도 그때 플러스였어요. 조금은.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 이제 처음 이렇게 마이너스 간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 연속으로 두 번 가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의 이 주축돌 우리 버팀목이 뭐냐면 재정건전성하고 경상수지 흑자거든요. 그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큰일 났습니다. 허리띠 졸라 매야 되지 않느냐는 뭐 아주 이 숫자 아침에 듣고요. 진짜 등골이 오싹해갖고 과연 우리가 진짜 어디로 갈 것이냐. 이 근데 엄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저거를 마이너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5월달에 플러스 될 거래요. 5월달에요. 지금 무역 수지 무역만 갖고도 22억 원인데. 지금 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요. 이름이 2억 원이네. 1억 원도 아니고 2억 원. 이 자산이 2억 원인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름 가지고 2억 원 씨가 뭐라 그랬냐면 4월 적자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다 이러면서 경상수지는 계절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월별 실적보다는 기조적 흐름이 중요하며 올해 연간 6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예상한다. 4월 경상수지 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5월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다 오리발내면 세 개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예. 자, 하나씩 보면은 600억 달러 이상 흑자. 자, 그럼 1분기가 얼마가 나면요. 112억 달러밖에 못 냈어요. 1, 2월 달에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6월, 7월, 8월 되면 이거 수출의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많이 못해요. 그러면은 600억 달러? 저거 뭐 저거는 진짜 장을 지집니다. 저거 못 갑니다. 그다음에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국인 배당이 집중되다 보니 외국인 배당이 집중되다 보니까 배당 수지 마이너스가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항상 있었던 이유. 4월 달이면 항상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4월 달에 우리가 경상수지가 한 18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때도 이 배당으로 50억 달러 정도가 나가는 거니까 알고 있던 얘기예요. 외국인의 배당보다는 근본적인 이 수출의 잘못된 부분, 즉 구조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조금 그냥 일시적인 어떤 무슨 배당 수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거를 자꾸만 사람을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자꾸만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거를 얼마나 엄중한지를 지금 2억 원, 2천원어치도 지금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기획재정부 정책국장이 된 사람도 청와대 눈치 보고
이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죠. 뭐 어떡하면. 아, 신재민 사무 같은 그런 기계 있는 얘기들을 하셔야죠. 국장이 어디 일개 사무관보다 못한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5월 경상수지 지금 4월 달에 무역에서 나온 흑자가 40억 불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5월 달에는 22억으로 지금 잠정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밖에 무역에서 흑자가 못 됐는데 어떻게 5월달 경상 수지가 흑자로 갈 건지 야 진짜 2,000원어치도 지금 뭐 정보가 없습니다. 아니 경상수지라는 것부터 이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알려주세요. 경상수지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네. 일단 상품을 수출 수입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서비스. 왜 우리 또 여행도 가고 그렇죠. 뭐 해외도 가고 그런 돈, 그 다음에 본원 수지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 그 다음에 이자 받는 돈, 그 다음에 이전 수지라서 뭐 증여라든가 원조 받는 그 네 가지가 더해지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우리나라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면 무역에서 번 돈을 나머지들이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 수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본원 수지 좀 플러스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배당으로 나가니까 다 마이너스. 이 무역에서 흑자가 많이 나지 않으면요 다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요 널뛰기를 했어요. 어저께는 뭐 8원 이상이 지금 급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급락 뭐 급등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뭐 오르고 내리는 방향성을 떠나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움직였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국 원화가 중국 위엔화하고 이 소위 말하는 동조화 똑같이 움직여요. 아, 그렇습니까? 희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만은 충분히 정책 당국에서는 그런 걸 다 알고서 우리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저거 내놓고도 지금 뭐 6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예상한다. 즉 우리나라가 2.5% 이상의 이 성장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어제 밤새 저거 돌렸어요. 저 시뮬레이션 보고 저 회계 분석 해봤더니 진짜 죄송한 뭐 말씀입니다만은 어저께 제 계산으로는 1.8에서 1.9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의 2%가 안 되네. 2% 깨집니다. 큰일 나네. 이렇게 하면 2% 깨지고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었는데 잠재 성장 들어보셨죠? 그거는 우리나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해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성적이거든요. 그게 2.7, 2.8 뭐 잠재 성장률이 2.7, 2.8인데 근데 1.8에서 1.9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러면요 무엇인가 뭐 이 잠재 성장률 밑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게 해외에서의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100% 내부적인 요인. 그렇죠. 내부에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뭐 문제가 지금 잘못되고 있고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 진짜로 이제는 저성장 트랩에 지금 이제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IMF 때 그러면 요게 경상수지 적자가 신호탄으로 해서 그 이제 환율 문제, 외환 보유고 문제 이게 줄줄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외환 보유고도 어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외환 이제 4천억 달러 정도인데. IMF 때보다는 지금 많죠. 굉장히 많죠. 그때 300억 불 수준인데 지난달보다는 좀 줄었고요. 근데 4천억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3개월치 이렇게 무역에 따른 그런 이제 돈 주고받는 그런 3개월치 그리고 이제 유동부채라 해서 1년짜리 단기에 갚아야 될 돈. 그리고 외국인 주식에 투자된 거의 3분의 1을 우리가 항상 외환보유고가 적정 외환보유고를 하는데 그것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고는 7천억입니다. 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경제가 나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외국에서 투자하는 애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 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자가 빠지죠. 외자 빠지는 순간 같이 빠지는 게 주가 하락. 주가 하락이 되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됩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는 초입에 있는 것이 항상 경기 침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저는 저번 때 방송에도 준 디플레이션 같다 그러는데 침체입니다. 이러면 그러면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제 맨날 먹이던 약 먹이다가 안 되면 뭐 다른 약 쓰고 하잖아요. 뭐 처음부터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뭐 약을 제대로 쓴 것 같지도 않지만 지금은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분연하게 우리가 우리의 재산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권리를 지켜야 될 때입니다. 지금 환율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달러 강세고 엔화 강세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경제가 좋은 데는 항상 이제 환율이 좋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성적표거든요. 환율이.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면 환율이 자기네 나라는 이제 가치가 높아지니까 우리 이제 거꾸로 하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 경제의 주춧돌 버팀목이 되는 건 재정 건전성하고 경상수지 흑자인데 요번에 두 개가 다 마이너스고. 두 개가 다 마이너스. 재정 건전성도요. 3월까지 누적 적자가 25조가 났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지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아직도 경제는 좋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헛소리하고 정책부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청와대가 무서우니까 이런 아니, 방어하는 거 있어요. 아니 참 이 공무원이라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 얘기한 거라든가 잘못 생각했으면 고쳐줘야죠.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은 지금 뭐 금을 사야 돼요, 달러를 사야 돼요, 주식을 사야 돼요, 어떻게 뭘? 지금 이제 주식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락세를 갈 수 있고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금과 달러 쪽으로 네. 가는데 자 그건 뭐 나살자고 금과 달러를 이제 뭐 바꾸는 부분들은 그거는 뭐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 판단에 개인 자산 보호 차원에서는 우리가 뭐 어디든지 글로벌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아니 지금 장사 안 되고 실업자 되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있는 돈 조금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러 사고 금 사지. 그러면 이제 경제가 더 망하는 거죠. 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부 당국이 이런 걸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 수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참 말이에요. 진짜로 이상한 게요. 이런 게 딱 신호탄 이게 딱 나왔잖아요. 깜빡이가 빵빵 켜지면은 경고등을 보고서 뭔가 다른 생각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 현상이야. 이 또한 지나가리. 경제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끼만 하루에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 게 우리의 신체적 구조인데 이렇게 몇 날 며칠 몇 달을 지금 배고프게 만드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금값도 올라가고 있죠. 금값.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히 올라가죠. 골드버가 네. 8배가 많이 팔렸습니다. 100g짜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많이 사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개인적 차원에서의 그런 재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는 분명한 게 있죠. 네. 정부를 못 믿는 거죠. 금을 차라리 믿는 거죠. 그 경제는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심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 그러면은 진단을 하기에 최양호 박사가 진단하기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지금 드디어 경상수지 적자로 갔는데 7년 만에 이런 상태로 1년 2년 가면은 문재인 정부 말년에는 어떻게 IMF 이상 아니 가는 거 저렇게 경상수지가 뭐 1년 넘어가면 그거는 진짜 뭐 우리나라는 파탄 나는 거고요. 이제 한 분기 3개월 이상 저거 넘어가면요. 진짜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에 이 뭐 들어와 있는 외자들이 혹 빠집니다. 3년이 문제가 아니라 3개월만 연속돼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지금 뭐 햇소리 하고 있어. 지금 무슨 3년이 문제가 아니네 지금. 어디 임기. 북한에 3달이 문제네. 북한에 무슨 뭐 준다고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뭘 줘요? 우리가 죽게 생겼네. 네. 큰일 났네. 지금 3년이 문제가 아니구나. 네, 지금 이건요. 진짜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엄중과 신중과 뭐 다 들어와서들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 한번 내야 됩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대로 세 달만 마이너스 돼도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하죠. 왜 위험하냐? 외국인 자본이 이제 나가거든요. 한국에서 대탈출을 시작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 있어서 굉장히 뭐 좋다 그랬는데 적정 외환보유고는 7천억입니다. 우리가 외환보유고 부족해서 당했던 게 국가 부도의 날이에요. IMF. 알잖아요.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얼마나 오른 심지어 한 10년 동안 고생하셨는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공개 토론 한번 저는 홍남기 부총리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파산한 사람들이 거의 국민들 다 대부분 고통받았잖아요. 집이 망하고 실직되고 회사 무너지고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IMF 때 말이죠. 네? 그때
초등학생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성년이 된 거 아니에요. 왜 IMF 때 100점 맞아도 짜장면 사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 기억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픈 추억인가. 또 이렇게 되니까 이 IMF 전조등이 켜졌습니다.